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래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근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뭐 호텔 뭐 경제학 막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까지 밖에는 모르는 게 일반 사람들의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수준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사실 호텔 경제론을 알 이유도 없고, 그거 왜 알아야 돼? 맞아요. 또 알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원장님 말씀대로 생업에 바쁜 시간에 왈가왈부할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이지.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 생활에 어떤 침해가 올 거니까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개인 생활에 얼마나 많이 침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단 그 이재명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했던 이유는 뭐 이제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 일상상 생활에 어떤 이제 침해를 끼칠 것이냐, 침해를 줄 것이냐, 또 폐해를 줄 것이냐, 폐단을 줄 것이냐, 뭐 얘에 대해서 뭐 논의도 이제 돼야겠지만은.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해요. 아주 이야기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전두환, 박정희 뭐 하면서 뭐 민주 뭐 국민 뭐 평화 하는데 우리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때 생활에 1도 침해를 안 받았어요. 대만한 사람들은 침해를 받았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뭐 대만한 사람들은 지장 있다고 떠들고 그러는데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는 전 국민이 침해를 받았거든요. 치 떨리는 백신 맞기 싫다는데 강제로 백신 놔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문재인이는. 그렇게 한 번도 그 경험을 못했던 그런 전체주의를 경험했거든요. 문재인 때.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그 짓을 할 것 같아서 참 걱정돼요. 네, 그 다음.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또 그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때 우리는 삶에 일의 영향도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에 저항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살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폭압적인 또 수탈적인 경제정책 때문에 나는 저임금 착취에 시달렸고 그리고 어떤 장기 근로, 장기 노동으로 인해서 내 몸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고가, 쌀값을 낮추는 정책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피땀 흘려서 지은 어떤 그 나의 농업에 대한 어떤 이 소득이 박탈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두환 때는 나 회사 다녔거든요. 회사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다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 때 있죠. 공무원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원금까지 주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코로나 지원금 주고 공무원들은 뭐 놀긴 팡팡 놀고 문 닫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특히 제가 그 도서관을 가보면은 이제 도서관이 이제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 뭐 공립, 시립 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은 코로나 때는 도서관에 사람들이 가지를 못했잖아. 도서관 폐쇄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서관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해야지. 다른 일 안 하고 팽팽 놀면서 돈 벌었지. 그러니까요. 그때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문재인 때 나는 막 치를 떠잖아요. 지금 문재인 그거를. 그런데 문재인 때 여기 공무원 했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편안했거든요. 일도 적지, 월급 나오지, 지원금 나오지, 국민지원금까지 나오지. 이러니까 문재인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성군 거의 저기 세종대왕급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는 어떤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 되고 보면은 아니 문 닫아라 뭐 생존권을 박탈했거든요. 문재인이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운영자님 말대로 역지사지로 내가 전두환 때 사실 아무 피해 안 받았거든요. 저는 전두환 때 월급 나오고 경제가 팍팍 성장해가지고 회사가 팍팍 커가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운영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빨갱이 하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역지사지 생각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네.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에는 우리 경제가 우상향의 곡선으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였었지. 그것도 이런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지. 예컨대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위해 여기를 어떤 경기장을 짓고 도시 미관으로 해서 철거된 사람들도 있다고 또 이 다른 지역으로 어떤 내몰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에는 이런 어떤 그 불가피한 희생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사회였지만 노무현 문재인 때는 불가피한 희생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불가피한 희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기 정권 지키려고 그냥 엄한 짓 한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문재인 얘기는 해도 끝이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욕해도 다 못할 것 같아, 문재인이는. 어쨌든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경제론. 이제 호텔 경제학. 사실 이게 우리나라 아까 이 모두의 일반 국민들은 이걸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알 까닭도 없고 이거 갖고 왈가불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인가 어떤 그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뭐 경제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걸 이론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연구하는 사람들, 경제 교수들 그런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될 일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에서 떠들고 있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지적 어떤 그 이 천박함 그걸 이제 여지없이 이제 보여주는 일이죠. 왜냐면 이게 2017년에 나온 얘기거든. 2017년.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2017년에 나온 얘기고 그걸 다시 이제 이재명이가 2025년에 끄집어내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얘기를 하질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2025년에 끄집어내고 이제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왈가왈부 논의가 되니까 시작한 건데 먼저 웃긴 거는 이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지. 이재명 씨는 뭔가 어떤 이 억압된 민중 또 어떤 못 사는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한 이 사람 아니야? 그 김대중은 대중경제론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모텔 경제론이나 여관 경제론이라고 그래야지. 여인숙 경제론. 여인숙 경제론. 왜 호텔 경제론이야? 이 정몽준 씨. 여인숙이란 말 할까? 요즘 여인숙 있나 요즘? 모르겠어요. 정몽준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재벌이잖아요, 재벌. 이 사람이 이제 똥당의 전신에 무슨 당인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느 당의 이제 대표가 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선거 운동을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아마 수원인가 어디 경기도 어디에 보궐선거가 뭐가 있었는지 갔을 거야. 지원을 하러 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영화에 가서 잔 거야. 모텔 가서 잔 거야. 항상 호텔에서만 자다가. 정몽준 씨가 뭐 선거운동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자기 혼자 5성급 호텔에 잘 수 있어.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잤지. 그 나와가지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모텔과 호텔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는데 호텔은 들어가면 입구에 데스크가 있어가지고 돈을 계산하는데 모텔은 깊숙이 들어가니까 데스크가 있더라. 거기 가가지고 돈 계산하고 뭐 열쇠 받아갖고 올라가더라. 재밌는 얘기였는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재밌어? 어쨌든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는 뭐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어요. 뭐 승수 효과에 대한 이제 논의라든가 뭐 또는 역승수 효과. 그러니까 이제 한계 이제 이 소비 성향을 일로 계산해 가지고 뭐 이제 논의를 이제 제기한 건데 한계 소비 성향은 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호텔이나 가구점, 치킨점을 해가지고 돈이 뭐 전달된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닌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생산이라는 그걸 통해서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한계 소비 성향을 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이 승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비판이라든가 혹은 이제 역승수 효과. 예컨대 이제 이 여행객이 이제 예약을 취소했다.
그래서 이제 그 10만 원을 이제 환불해 갔다. 그 이후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면 이제 호텔을 운영한 사람은 수입도 없이 지출만 한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산이지. 그 호텔 운영업자가 파산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뭐 치킨집, 뭐 침대, 가구집, 또 어떤 문방구,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이해되네. 역승수. 이런 역승수 효과에 대해서 논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그 비판들은 너무 진지하게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을 들여다보는 거지. 이게 호텔 경제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그 theory, 이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론 체계에 대한 어떤 그 비판에 들어가는데 이재명 호텔 경제는 그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볼 가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역시 이제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내거는 기치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우린 얘기한다니까.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네. 첫째, 표절이야. 표절. 이거는. 누구나 다 책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표절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누구나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어디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누가 한 얘기인데. 그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이론인 것처럼. 마치 자기 이론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은 그 기원의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뭐 1930년대 나왔던 이제 얘기도 있고, 혹은 이제 2011년 포브스에 이제 그 실린 글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2011년 포브스 글은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영국에 이제 데이빗 보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11년도에 그 국제지역 화폐 연구 저널이라는 그 이제 그 저널이 있어요. 이 저널에 이 글을 이 내용을 소개를 했어. 이 이제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호텔 경제학. 이제 그 제일 처음 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누군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도 이거를 이제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밑에 이제 그 머릿말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이제 국제지역 화폐 연구 저널의 이제 그 편집자였는데 그래서 엘터널 그 이제 레터에 이제 그 편집자 이제 서문을 쓰면서 2011년에 이 글을 이런 어떤 얘기를 소개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저기 뭐지 뭐 아주 이제 그 황폐한 어떤 마을에 이제 와서 이제 이 사람 모텔이라고 했어. 모텔. 이제 모텔에 묵으면서 이제 뭐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을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소개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에 The above story is an online joke. 온라인 조크? 온라인 조크이고 혹은 이제 perhaps internet inspir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노는 어떤 그 뭐 어떤 그 영감을 주는 어떤 얘기인 건데 아마 that was doing the rounds of the internet this past autumn. 그러니까 이 지나간 가을에 어떤 인터넷에서 이제 떠들어왔던 그래도 어떤 온라인 조크다. 온라인성에서 이제 얘기다라고 하면 자기도 인용을 하거든. 그럼 그 누가 학자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누가 학자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호텔 경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그 가치 있는 이론 체계가 아니야. 그래요. 이게. 난 무슨 학자가 이야기하고 뭐 논문으로 나온 거를 이야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학술지 저널에 실린 학술적인 저널에 실린 거는 2011년에 얘기했던 대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빗 보일이 이제 국제지역 화폐 연구 저널 이제 15호에 볼륨 15호에 이제 에디토럴 그러니까 서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편집자의 어떤 그가 쓰는 글에 제일 처음 모두에 나온 게 학술지에 실린 유일한 글이에요. 근데 2011년 누구는 2011년 포브스 실렸다고 그랬는데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건 내가 못 찾아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930년대 이미 나왔던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그러니까 네이버 볼드 얘기했지만은 그 온라인 조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도 아마 저기 뭐지 지난 어떤 그 가을에 뭐 인터넷 그 지난 가을 즈음에 어떤 인터넷 떠돌았던 얘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온라인에서 봤다는 얘기지.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내 생각인 것처럼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표절이고 부운영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호텔 경제학이라고 해서 어떤 이론 책을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대단한 논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막 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러니까 누군가 정통과 케인즈의 뭐 무슨 경제학이든지 뭐 안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갖추고 학술지에서도 실리고 그게 검증이 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사회 뭐 평론가든지 누구든지 막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가치가 있는데 그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그 공신력이 있는 어떤 그런 저명한 뭐 학술지나 그 교수나 뭐 어쨌든 간에 공인된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세상에 나는 그런 건 이 데이빗 보이라는 사람도 온라인 조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2014년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어떤 그 좌파 이제 그 단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 글을 떠도는 글을 혹은 이제 데이빗 보일의 글을 봤는지 뭐 포브스는 확인을 못 해봤다고 해서 포브스의 글을 봤는지 아니면 데이빗 보일조차도 온라인 조크, 온라인상에 나돌고 있는 어떤 그 조크다라고 이제 인용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데이빗 보일은 이 조크를 가지고 이런 조크를 가지고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재명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지. 그래. 이재명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새사연이라고 그러죠. 이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데서 이걸 카피해와. 카페와 진짜 소개된 거야. 아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걸 보고, 혹 누군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 이거 좋은데 하고 이제 써먹은 거겠지. 정말 얄팍하다. 진짜 천박한 지식 수준이라는 게 참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이제 표절, 기원조차 불분명한 어떤 그 이제 표절. 원본에 대한 표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도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사실 내 얘기가 아닌데 그럼 누구 얘긴데 이제 이걸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좌파 혐오 단체가 뭐 만든 거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치던 자기 얘기인 양 이렇게 이제 떠돌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와가지고 이거는 이 누가 호텔 경제로 그림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뭐 무마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너무 극단화시키는 거 아니에요라고 당신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조크라고 인터내셔널 무슨 조크? 인터넷 온라인 조크. 온라인 조크. 그러니까 호텔 경제 그거 하나 어쨌든 온라인 조크라고 그랬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 글을 학술지에 실은 데이빗 보일이라는 사람조차도 그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이제 그게 이제 2011년도에 국제적 화폐연구 저널 이제 나오니까. 황당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게 표절인데 이걸 또 왜곡을 했네. 원본과 달라요 내용이. 표절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얘기한 거는 호텔 경제로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짜리 예약금을 내면 냈어. 네.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의 외상값을 갚아. 그리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어. 그리고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사. 그리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의 빚을 갚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원본은 뭐냐면은 데이빗 보일이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 조크라고 했던 원본은 뭐냐면은 한 외지인이 어느 마을에 와. 그리고 모텔에 내가 여기서 묵을게요 하고 모텔이야 모텔. 호텔이 아니고 묵을게요 하고 $100를 데포짓 맡기고 방으로 보러 올라간 거야 2층에. 호텔 주인이 그 $100를 받았잖아. 그 $100로 식료품점에 빚을 갚아. 뭐 이제 식료품점에 이제 물건을 이제 사면서 외상으로 샀으니까 빚을 갚아. 그러니까 식료품점은 이제 그 식료품점 주인은 $100 받았잖아. 그걸로 자기 이제 그 자기한테 돼지고기 공급하는 공급업체한테 돈을 갚아. 자기도 이제 외상으로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급업체는 협동조합. 자기 이제 그 자기한테 그 돼지 고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협동조합. 예. $100 외상을 갚아.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원은 호텔에 묵던 창녀, 매춘부. 근데 자기가 매춘부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돈을 못 줬거든. 웬일이야. 그런 얘기. 매춘부한테 $100을 갚아. 그 매춘부는 자기가 호텔에서 이제 묵고 있는데 호텔 주인한테 방값을 못 냈잖아. 그 방값을 갚아. 이게 원본의 내용이야. 이게 좀 원본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호텔 숙박비를 낸 $100는 이제 $100 내고 데포짓하고 이제 2층에 올라갔던 외지인은 방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야 안 묵을래 돈 내놔 해가지고 간 거야. 이게 온라인 조크라고 했던 데이빗 보일이 소개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이 저기 데이빗 보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떠도는 얘기도 내용 비슷비슷해. 이게 뭐 식료품점이냐 아니면 이제 뭐 또 뭐 매춘부냐 뭐 이제 이런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다 비슷비슷해. 근데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이거를 이재명한테 공격하면서 이 이제 호텔 빚을 갚는 게 매춘부가 아니라 이제 문방구 주인으로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바꾼 거 아니야. 이재명이 바꿨는지 아니면 이제 뭐 서사인이 세사인이 바꿨는지 누가 바꿨으니까 매춘부 대신 문방구로 바꿨다고 그럴듯한 경제 담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말은 잘해 이제 그 새끼가. 이준석이 말 잘하더라. 난 몰랐는데 진짜 말 잘하더라. 그런데 이게 매춘부를 문방구 매춘 원래 매춘부였는데 문방구 주인으로 당신이 바꾼 거 아니냐? 이게 본질은 아니야. 원래 데이빗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마도 포브스에 실렸다는 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원장은 뭐냐면은 빚을 갚는 거야. 빚잔치라고 부채청산. 호텔 주인도 자기한테 그 음식을 공급하는 식료품 공급업체한테 갖고 있는 부채를 청산했지. 식료품 공급업자도 돼지공급업체. 얘가 돈 부채를 청산했지. 돼지공급업체도 협동조합에 부채 청산했지. 협동조합의 그 사람도 매춘부한테 부채 청산했지. 매춘부도 호텔 주인한테 부채 청산했지. 빚잔치라고 빚잔치. 실물 경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건 빚잔치란 거야. 빚잔치 그냥. 그러니까 이 부채를 청산하고 빚잔치라는 것 때문에 원본에 승수효과라는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원본 자체는 승수효과 논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제금융, 우리 이제 IMF 때 이제 구제금융을 이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이제 금융 위기가 이제 발생했을 때 유동성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나가던 여행업자가 이제 정부가 되는 거지, 정부가 돼가지고 호텔에 이제 유동성 지원을 해.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식료품업체에서 뭐 누구로 이렇게 이제 이제 돈들이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긴급하게 이제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긴급 자금 대출로 이 돈을 갚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동성 위기는 이제 해소될 수가 있다. 한국은행이 요즘 곤혹스러워하는 게 한국은행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 이 이제 호텔 경제론으로 한국은행도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한국은행도 이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으로 긴급한 어떤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 이게 원본이라고 이게 원본. 그러니까 모두가 매상값을 갚았어. 그 빚잔치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얘기는 아주 단순하대. 아주 간단해. 그치 끝.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 그냥 빚 갚고 해가지고 빚을 갚은 거니까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뭐 경제 효과는 없는 건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이게 유통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경제 부흥 효과가 있다라고 그거를 와전시킨 거라고 이야기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왜곡한 거지. 왜곡한 거네. 왜곡해가지고 인용을 잘못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호텔 경제로서는 치킨을 사 먹잖아. 그리고 침대를 사잖아. 그 다음에 어떤 뭐 문방구 가가지고 물건 주문하고 또 뭐 그 최종 결제까지 이루어지잖아. 근데 빚을 갚는 거하고 뭐 저기 없다 하는 것 그거를 크게 근데 우리가 그 같은 경우는 빚을 갚고 빚잔치를 했다 하더라도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 얘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함정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제 유동성 위기를 받는 데서 정부가 최초의 외진이 주는 돈 있잖아. 돈을 다시 회수해 가잖아. 그러면 빚잔치가 안 되는 거지. 회수해 간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호텔 주인은 여전히 10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빚 정리. 이거는 상환해야 되는 거거든. 상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의 돈이 필요한 시기에 긴급하게 구제금융을 $100 10만 원의 돈을 줌으로써 이 돈으로 연쇄적인 어떤 부채 있잖아. 이 사람이 부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연쇄 도산들을 구해낼 수 있다. 긴급한 시기에 발생하는 구제금융. 구제금융의 효과를 얘기한 거라고. 그 외지인은 다시 10만 원 가져가잖아. 이 호텔 주인은 여전히 10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부채를 자기가 10만 원을 부채를 빌려가지고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10만 원을 갚아 나가야지.
아니면은 정부가 그 호텔 주인에 대한 10만 원 부채를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결제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그 상권의 활기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갖다 끼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승수효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손 어거지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구제금융을 통한 빚잔치로 하면은 모든 논의는 끝이거든. 끝. 근데 여기는 상권 활기, 경제 활성화는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 그럼 이재명이는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자체의 그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의미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에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새사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이거를 갖고 오면서 말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렇네. 참 근데 약간 차이인데 싹 바꿔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냥 들으면 슥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우리 운영자님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죠. 지금 살짝 졸리려고 그랬거든요.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 이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냥 하면은 그냥 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 표면적인 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런 얘기를 하면 깊이 있게 이렇게 그 실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돌고 됐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현현 얘기대로 근데 이재명이가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지 당연히. 왜 이재명도 여기서 크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참 얄팍하다 지식이. 그러니까 뭐 지금 졸립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 표절이니 왜곡이니 뭐 승수효과니 이거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 이유도 없고 왈가불가 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한 가지는 이게 있던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그 지식 사회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룹 내에서 이 논의가 정리가 못 된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정리가 못된 이유도 사실 간단할 거야.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게 들여다볼 가치도 없는 가수로운 논의이기 때문이지. 또 하나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재명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잖아. 그 그룹들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 좀, 그러니까 기껏 얘기하는 게, 그건 단순화시켜가지고,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그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아니, 웃자고 한 일은 왜, 진작에 죽자고 달려들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거 그림 그린 사람이 너무 단순화시켰다. 원래 이재명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싹 전가해버리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렇다는 어떤 대한민국 사회 어떤 그 지식 전문가 집단이라는 데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문제는 그거. 승수효과고 역승수효과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누군가가 100달러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맞네. 그쵸. 나도 그런 생각 들어. 혹은 10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재명은 이걸 국가가 준다는 거지. 이 기본소득이거든. 이 모든 논의가 꼬이기 시작하는 게 이 빚잔치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소득을 끼워 넣으면서 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돈을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줬어. 호텔 어떤 외진이 와가지고 10만 원을 준 거야. 그럼 이걸로 10만 원 가지고 빚잔치 하면 돼? 기본소득이 빚잔치가 아니잖아. 돈을 줬으니까 소비하라라는 거 아니야. 소비하려면 어떤 물건도 사고, 뭐 어떤 그 치킨도 먹고, 침대도 사고. 이걸 이제 설명하려는데 이틀을 갖다 끼워 넣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맞는 얘기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끼워 넣으려면 기본소득은 누가 줘? 국가가 줘야지. 국가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한테 받아야지 주지. 세금을 더 뜯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그러네. 이재명 문재인식으로 또 이호 주머니에서 저호 주머니로 그냥 가는 그런 식이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라가 돈 공짜로 주면 왜 안 돼?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한테는 부채 비율이 110%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 조금 안 된다.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11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기축통화국이야.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IMF 같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가지고 신용 경색이 오는 나라는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가 기축통화국이야? 원화가? 아니잖아. 기축통화국이 되고자 그 쌩 난리를 치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저기 뭐야 그래서 이재명이 너무 위험하다 진짜.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면 또 뭐라고 그랬어? 이걸 모르면 바보들. 바보들이래. 그러니까 또 문재인이랑 똑같아 보면. 누구 돈인데? 이 빚 누가 갚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호텔 경제론이 승수 효과가 있니 없니 이 모든 게 논의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맞아.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 주는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나라 빚을 물려주겠다라는 경제학이 호텔 경제학인 거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내가 그 기본소득 줄게. 돈은 어디 있는데 그 돈 빚 늘리면 되지 뭐. 우리나라 110, 다른 나라 110%야. 우리 50%밖에 안 돼. 빚 더 늘려도 돼. 돈은 돌고 돌아야 그게 돈이야. 그 뭐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 곳간에서 돈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부채율 근데 다른 나라는 기축 동아국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실물 경제 너무 무지한 거야. 실물 경제, 호텔 경제 뭐 좋아. 그래서 뭐 저기 뭐지, 뭐 돈이 돌고 돌았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좋아. 사람이 다 한계병 일해가 쳤다 치자 이거야. 이재명이가 호텔 경제론을 얘기할 때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이게 원래 빚잔치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이 논의가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빚잔치를 한 거니까. 근데 이재명이 호텔 경제학을 통해 여기서 실물 경제, 실질 가치가 창출되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가치가 창출되는 실물 경제를 대입함으로써 호텔 경제가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되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의 노력, 호텔 종업원들의 어떤 그 인건비, 그러니까 이 손님을 받으려고 호텔에 투입한 어떤 그 호텔 사장의 어떤 그 인력과 어떤 자원, 이것이 손상받다는 거 있잖아. 이게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을 영원으로 계산한 거야. 이재명은.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고. 호텔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있으면 있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이 호텔이 그냥 있기 위해서 투입된 기회비용들 있잖아. 이 기회비용은 영원이야. 이게 커피 원가 120만 원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거야. 호텔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영원으로 놓고 본다고요? 아니 호텔에 들어간 비용 자체는 아예 계산이 안 돼 있잖아. 이미 저기 뭐 실물 경제 돌기 위해서는 호텔 자체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상태인 거야. 근데 그건 영원이야, 영원. 그치. 그거는 그냥 그 뭐지 팩터에 그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돈이 들어오고 도는 그 돈만 계산하는 거지. 그 돈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게 똑같은 거야. 커피 원가에는 원두 가격만 커피 원가로 보는데. 맞는 얘기네. 생각해봐. 임차료, 인건비, 그 다음에 어떤 시설비. 맞아. 이런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원가야. 맞아. 그런데 그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120원만 갖고 한다? 그 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진짜 황당한 얘기더라고 보니까. 커피 원가 120원. 아니. 그러니까는요. 아니 커피 원가를 120원으로 계산하면 적자 보는 가격이 어딨어. 하루에 한 잔을 팔아가지고 한 잔을 팔았어도 한 잔을 뭐 10,000원에 8,000원에 팔았다 치자 이거야. 원가가 120원이었잖아. 맞아. 자기한테는 7,880원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 적자 보는 가격이 어딨어 도대체. 이재명 진짜 큰일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기업이나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한다고 쳐봐. 앞엔 다 학자야. 근데 뒤로는 빚더미잖아. 근데 나라도 이렇게 운영할 거야? 진짜 큰일이다. 이게 나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엇인가 어떤 그럴듯한 논리만 갖고 이제 이론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뭐 들은 거 있잖아. 이것만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끼친 폐해가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이잖아. 맞아. 최저임금.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조준성 시즌 2 되겠다. 잘못하면. 최저임금 인상한 것 자체가 우리를 계급투쟁으로 내모는 그런 어떤 문재인의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그 좌파로서의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이 경제관 이게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해악은 이 최저임금 인상하겠다는 애들이 실물 경제를 몰랐기 때문이거든.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급여만 올려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한 가게에, 한 식당에 맞아. 종업원이 3명이나 한 4명 있어. 근데 그 중에는 숙련된 종업원도 있고 또 이제 막 들어서 알바 같은 종업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알바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줘. 최저임금 인상해서. 그러면 숙련된 노동자들은 임금 안 올려줘? 그러니까요. 올려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전체 임금이 그냥 확 올라간 그러니까 전체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비용 사회가 됐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면 알바생들 임금만 올려주면 되는 줄 안 거야. 아휴. 근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바생들 임금을 올려줬는데 숙련 어떤 그 지금까지 뭐 한 3년 된 어떤 뭐 종업원들, 뭐 5년 된 종업원들 임금 안 올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부은영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 자체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 임금 체계 자체가 올라간 게 기반이 돼가지고 지금의 고물가 시대가 맞아. 온 거야. 맞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급여가 상승하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경력직 근로자, 경력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내가 버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급격하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 달 매출이 참 웃긴 거죠.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진다 해가지고 그 매출이 그냥 그만큼 퍼센테이지만큼 확 오르냐고. 근데 그만큼 매출이 안 오르니까 안 되니까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을 자르거나 그냥 그 단순한 논리인데. 그 직원을 자르는데 가장 경력이 높은 직원을 잘라야 되는 거지. 전체로 급여 체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렇지. 수익은 일정한데 급여를 올리고 급여가 올라졌으면은 그러면 내 수익을 그나마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식당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단골 식당인데 서비스가 형편없어지는 거야. 맞아. 질이 떨어지는 거지 모든 게.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자체 원래 경력직이라는 게 나름대로는 거기서 부운영자급이잖아. 지배인급이잖아. 지배인급 최고급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면 자기가 보충하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온 어떤 알바생들이나 어떤 직원들 훈련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런 개념이 싹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이 모든 게 다운그레이드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 기초가 붕괴되는 시작인 거라고. 그러니까. 단위 식당에서는 개별 식당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나라 전체 경제 입장에서는 기초가 붕괴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질이 떨어지고 구조, 기본 스트럭처가 다 무너져 내린 거야. 소득주도 성장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호텔 경제로 승수효과가 1이냐, 뭐 승수효과가 있냐 없냐, 한계 소비에서 1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경제가 뭐 성장할 거냐 이 논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호텔 경제라는 것이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만들어낸 이념이라는 거야, 이념. 그만이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이 얼치기 이념론자들은 너 잘못됐지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지 떠나가지고 이거 자체를 신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신념의 근거를 제시를 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이 신념의 근거가 무엇이냐? 문재인 같은 게 뭐라고 했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론이라고 했잖아. 맞아.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뭐 한다고 이 바보들아. 같은 얘기네, 이 바보들아랑. 아니 이재명도 마찬가지잖아. 모르면 바보라 그랬어. 승수효과를 모르는 바보들 있다. 이거 뭐야? 너 케인즈도 몰라? 이거 케인즈가 한 얘기야. 케인즈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거든. 또 어디서 온라인 초크를 갖다가 그것도 원래는 빚잔치, 그 부채 청산. 그래서 어떤 구제금융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모델
로나 어떤 그 이제 논의가 가능했던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실물 경제를 끼워 넣어서 여기 기본소득을 넣고 또 기본소득을 넣기 위해서 국가부채를 넣고 근데 경제는 돌잖아? 이런 걸 승수 효과라고 그래. 그걸 바보... 몰라? 이 바보들아. 그래. 나는 이런 어떤 그 이 해괴망측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이라고. 그렇구나. 참 근데 걔 말은 지금 호텔 경제학 막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반박은 이렇게 길어야 되니 어떻게 우파가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설명과 반박 논리적인 거 말고 한마디로 그냥 뒤통수를 탁 때리는 말 없어요? 아 진짜 힘들어. 한마디로 뒤통수를 때릴 수 없는 게 그게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런지. 뭐 예컨대 경제학도 이제 숫자로 수학으로 풀어내는 건데. 근데 한마디로 좌파들은 옛날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을 홀려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들으면 그럴듯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거를 반박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을 때는 손 엉터리,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이념적으로 그거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면 또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냥 이념에 대한 반박이지 실제에 대한 반박은 아니잖아요. 사실 또 보면.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론을 하면 토론을 하면은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은 토론하면은 어떤 우리가 바로 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 토론이라는 게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그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둘러치고 맺히고 막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잖아요. 그게 좌파가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죠. 좌파가 하는 짓. 이놈의 좌파는 일단 현실을 왜곡해. 그 사람들한테 왜곡된 현실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준다고. 그걸 왜곡된 정보를 준 다음에 그 왜곡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왜곡된 행동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져. 이게 좌파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잖아. 이 바보야 너 몰라? 케인즈가 한 얘기야.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야. 너 그것도 모르는 바보, 병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케인즈가 한 얘기가 그런 것도 엉터리인 거잖아요. 케인즈는 이런 게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비판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왜곡되고 엉터리고 비판할 때도 다른 걸 싹 교묘하게 껴가지고 바보 병신 만들어가지고 또 비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웬만히 똑똑한 우파가 아니면은 얼찍 저런 선동가들을 당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얘기는 원본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술지에 실린 원본은 2011년에 국제지역화폐연구저널이라는 곳에 데이비드 보일이라는 사람이 쓴 곳에 인용된 게 처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도 그걸 인용하면서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조크다 라고 얘기했다고.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조크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좌파 그 다음에 그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인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인에 박수를 보내는 개딸들 이게 대한민국인데 결국 만약에 이런 대한민국이 현실화 되잖아? 이거는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 2야.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2보다 더 극악한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되는 거지. 그럼 김문수 뽑아야 돼? 아 진짜 미치겠다. 이상입니다. 네.